솔직히 개죽음이에요.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떤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면서 중고차 사실 때 조금 더 좋은 차 살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주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장을 간다거나 공장을 간다거나 혹은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실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검투리 혹은 카세일스 아니면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차종입니다. 본인이 어떤 차종을 탈지 그것을 생각하셔서 타셔야 됩니다. 차종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SUV, wä건, 해치백, 세단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차의 분류해 본다면은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본인이 차 뒤에 많은 짐을 싣거나 혹은 호주 주변을 로드트립 할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SUV 혹은 wä건을 추천드립니다. 차량 뒷부분을 잠잘 곳으로 만들어서 수소비를 세이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ä건 혹은 SUV를 추천드리고요. 일반적으로 타신다면은 세단을 추천드려요. 왜 해치백 말을 안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개인적으로 해치백 뒷부분이 조금 못생겼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차라리 해치백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큰 세단이나 혹은 작은 SUV를 사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호주에 많은 차량들이 있고요. 호주 자국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하지만 홀덴 차량은 일반적으로 결함이 있다, 잔고장이 많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실 때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고 혹은 재판매할 때 감가상각이 조금 되기 때문에 홀덴은 차선책으로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브랜드를 말씀드린 이유가 수리를 하실 때 수리 부품 가격이 호주 내 공장이 있다면 부품을 교체하실 때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에 따라서 이미지와 그런 퀄리티가 보장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재판매 하실 때 감가상각 생각을 하셔도 브랜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일본 차량을 추천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요타나 아니면은 혼다, 미쓰비시 이 정도까지 추천드릴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미쓰비시는 전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일본 차량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 차량 추천드리고, 또 설명드리자면은 포드 차량이 조금 일반적으로 CC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 조금 안 좋기 때문에 포드 차량도 저도 조금 거르는 편이에요. 어쨌든 그 CC에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계속 영상 봐주세요. 세 번째로 키로수입니다. 중고차를 사실 때 한국에서처럼 몇만 킬로 탄 거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으실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호주에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키로수를 본다면은 대부분 10만, 20만들이 넘어요. 근데 일반적인 중고차의 키로수고요.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추천드리는 키로수는 20만 킬로 밑에 것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20만 킬로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20만 킬로라는 기준에서 차량 가격이 조금 급변해요. 그게 가격 변동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이유가 20만 킬로를 넘었을 때 차량이 어느 정도 중고차 기준에서 조금 노후화된 차량이다라는 기준점이 20만 킬로예요. 갈아야 되는 부품들 기준에서 봤을 때 20만 킬로 지점에서 타이밍 벨트나 여러 가지 부품들을 교체할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킬로가 됐을 때 교체할 부품이 많기 때문에 20만 킬로 전의 것을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15만에서 18만 정도까지의 사이에 있는 차량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차량 CC를 보셔야 돼요. 호주가 작은 나라가 아니고 한반도보다 엄청 큰 나라라서 차량을 타고 다니실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를 운행하셔야 되고요. 그때 CC가 낮은 것을 타신다면 차량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차량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혹은 CC가 낮으면은 힘도 딸리기 때문에 속력을 내실 때나 무게를 실어 가실 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차나 소형차들은 몇백 대 cc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정도 힘을 가진 차량들을 장거리를 운행하시거나 높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비추천드려요. 고cc를 기준으로 3000cc로 잡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연비가 안 좋아요. cc가 높다 보면은 힘은 좋고 장거리를 운행할 때 수월하긴 하지만은 연비가 엄청 낮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50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차종에서도 되게 중요한데요. 세단이나 해치백 정도 선까지는 cc가 2500 정도면은 충분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건이나 혹은 SUV 기준에서는 2500cc다 하더라도 차체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연비가 또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실 때 연비를 생각해서 cc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외고가 중요할 것 같아요. 차량을 구매하실 때 차량 정보를 검색해 보시면은 외고가 등록되어 있냐 안 등록되어 있냐가 나오고요. 또 레고가 등록되어 있다면 몇 개월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지 나와요. 안 나와 있다면은 차주한테 문의하셔서 알 수 있고, 레고 등록할 때 차 cc 혹은 차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6개월 기준으로 400에서 600불 정도 사이가 되기 때문에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레고가 조금 길게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가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 오셨을 때 차량 가격을 얼마 정도를 잡으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고 인터넷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3000불에서 3500불 정도 되는 차량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2000불대 가격을 가진 차량이 좋은 차량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은 리스크도 너무 크고 레고나 혹은 연식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정성과 어느 정도 기간에 탈 생각을 가지신다면은 안정성과 그리고 재판매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3000에서 3500불 정도가 마지노선에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곱 번째로 연료 종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연료가 알고 있는 게 경유, 휘발유, 그리고 LPG인데 LPG는 좀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빼고 얘기를 할게요. 일반적으로 휘발유 차량, 일반적으로 언리디드 차량을 구매하시는데요. 휘발유 차량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요. 왜 그러냐면 휘발유 변동도 클 뿐더러 휘발유 차량은 차량 엔진 수명이 조금 경유보다 상대적으로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차량이 조금 저렴하고요. 하지만 경유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셨을 때 조금 개인적으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휘발유 차량을 타고 있지만은 경유 차량은 막상 봤을 때는 왜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비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엔진 수명이 되게 높아요. 또한 차량을 재판매할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경유 차량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대를 생각해 보셨을 때는 휘발유 차량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에어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어컨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어컨 안 돼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호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9번째로 차량 점검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차량 점검 책이 조수석에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재판매를 계속 몇 번 된 차량이라면은 한 차주도 있을 거고 안 한 차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차량 점검이 계속 돼 있었다는 거는 차량을 계속 관리를 했었던 거고 또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로그북이라고 하죠. 또한 차량 점검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차량 점검을 받은 영수증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은 지참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매를 생각하셨을 때 차량 점검하시고 나서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거든요. 그거에 있는지 없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10번째로 차량에 대한 평가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마다 일반적인 평이 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나오는 평이 있어요. 이 차량은 문제가 좀 있는 차량이다, 이 차량은 연비가 안 좋다, 이 차량은 좋은 차량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검색을 하셔서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요, 이런 걸 다 무시한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으세요. 나는 그냥 뭐 1000불짜리 차 타고 다녀도 괜찮은데 할 때부터 없는 차량 사고 나서 내가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차 타고 다니시다가 솔직히 사고 나서 브레이크가 안 돼서 죽어버리면 솔직히 개죽음이에요. 저는 차량은 안전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차량을 선택하실 때는 되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취향이 있을 수 있어요. 차량 종류도 있을 거고 CC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취향도 있을 거예요.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폐차를 갈 생각이시다, 그러면은 저 말리지 않아요. 나는 뭐 타고 다니다가 운이 좋으면은 살겠지, 운이 나쁘면은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량을 타신다 라고 하셨을 때는 좀 말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제 얼굴을 보는 마지막 영상이 되겠죠.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어떻게 검색을 할지, 또 어떻게 검색을 할지, 이제 흥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테니까 영상 계속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